쿠싱이라고 하는 질환은 다음 단뇨도 있고 다식도 있으면서 많이 먹게 되면서 살도 찌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 쿠싱 증후군을 천연요법으로 관리하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신데요. 질병이 악화가 될수록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약물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벳아너스 부평종합동물의센터 박정순 수의사입니다. 수의학이 발전하고 보호자들의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수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좋겠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반려견들이 오래 살면서 노령성 질환도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령성 질환으로 대표되는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물을 좀 많이 먹는다, 또는 식탐이 많아진다, 소변을 많이 본다, 바로 이 쿠싱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식 명칭으로는 부신 겉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요.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는 콩팥 옆에 위치해 있고 피질과 수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피질에서는 정상적인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중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다 분비돼서 생기는 질환이 쿠싱 증후군입니다. 이 코티솔은 분비되면서 신체의 여러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게 되는데, 코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피부병, 근골격계 위축, 혈전 등이 있습니다. 혈전이라 함은 피가 굳어가지고 몸의 어딘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혈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도 많이 어려울 뿐더러 질병의 속도가 급성으로 악화가 되기 때문에 사망도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코티솔이 과다 분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코티솔은 두 가지 장기에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바로 뇌하수체고 하나가 부신 자체입니다. 이 두 장기에서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쿠싱 증후군에 걸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쿠싱 증상으로 물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호르몬의 특징인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에서 분출이 되는 호르몬으로서 물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몸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다른 부작용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물을 많이 먹는다, 밥을 많이 먹는다 라고 판단하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 곱하기 50ml 정도가 하루의 평균 음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먹게 되면 그거는 이제 다음, 물을 많이 먹는다고 진단할 수가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지 않고 투명하게 본다거나 한 번 볼 때 많은 양을 보게 되면 그걸 단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노령성 질환으로 대표되는 이제 당뇨나 쿠신 또는 콩팥병이 세 가지가 모두 다음 단뇨,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약간씩 다릅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다음 단뇨 다식이라고 해서 밥도 많이 먹게 되지만 살은 빠져나가는 질환이고요. 콩팥병 같은 경우는 다음 단뇨가 발생하게 되는데, 콩팥에서 소변을 농축하지 못해서 탈수가 일어나서 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싱이라고 하는 질환은 다음 단뇨도 있고 다식도 있으면서 많이 먹게 되면서 살도 찌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상 말고는 다른 증상은 쿠싱 없나요? 보호자님들이 이제 집에서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로는 피부가 얇아지는 걸로, 배 쪽의 피부를 봤을 때 혈관들이 자세히 비치게 되면 피부가 얇아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근육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점점 얇아져서 다리 근육도 많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배가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이제 올챙이배 또는 팥벨리라고 하는 증상인데, 그런 증상이 보이게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쿠싱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특이하게 이제 종양성으로 이런 쿠싱 증후군이 나타날 때는 수술적인 절제를 통해서도 완치가 될 수가 있는데, 수술 자체가 많이 위험도가 높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는 트릴로스탄이라고 하는 약물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쿠싱 증후군은 약물을 통해서 이 과다 분비되는 호르몬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런데 이 질환은 노령성 질환으로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약물로서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고요. 투여를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이 질환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약물의 농도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 약물의 부작용은 흔치는 않은데요. 이 약물이 너무 과하게 투여한다든지 또는 아기들마다 좀 예민하게 약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부신거질 기능 항진증에 반대되는 개념인 부신거질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병이라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기력 저하가 심하게 보인다든지 콩팥병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나서는 주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증상이 없는데 검사상에서 쿠싱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도 약을 먹어야 하나요? 증상이 없다고 하면은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증상이 함께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보호자님들이 또 느끼는 증상 자체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확실하게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약이 처방이 돼야 됩니다. 쿠싱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들이 좀 염두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쿠싱으로 인해서 이제 물을 많이 먹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너무 물을 많이 먹는다고 물을 이제 제한을 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탈수가 유발될 수 있어서 좋지 않고요. 물은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쿠싱 증후군을 천연요법으로 관리하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신데요. 이 천연요법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질병이 악화가 될수록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꼭 약을 복용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쿠싱 증후군은 보호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아기들이 활력이 늘어나고 밥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치료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기 치료를 놓치게 되면 분명히 큰 합병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은 행동의 변화나 활력의 변화가 있으면 꼭 내원하셔서 이 쿠싱 증후군을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순 수의사였습니다.